안녕하세요. 방구석 스포츠입니다. 오늘은 MLS, 콜로라도 대 산호세, 밴쿠버 대 LA 갤럭시, 로스앤젤레스 대 솔트레이크, 포틀랜드 팀버스 대 FC 댈러스 4경기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콜로라도 대 산호세 먼저 알아보시죠. 콜로라도는 이전 라운드 미네소타전에서 2대0 승리를 따내며 리그 2경기 무승, 부진에서 벗어났습니다. 시즌 전반적으로 꾸준한 흐름을 타고 연승 행진도 쉽게 성공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후술하겠지만 상대 부진이 심각하여 이를 집요하게 노려 승기를 따낼 전망입니다. 우선 공격 성과가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올 시즌 리그 홈 경기당 평균 2.2득점을 적중하고 있습니다. 중원의 아코스타가 대표팀 차출로 빠지지만 메즈큐다 등 대체 자원들이 양질의 전진 패스를 넣으며 꾸준히 공격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일선의 베리오스와 루비오는 왕성한 스위칭으로 상대 수비를 교란시킵니다. 이들의 시너지가 그라운드에 묻어나온다는 가정하 2에서 3득점 이상의 대량 득점을 꾀할 만합니다. 수비 역시 대체로 탄탄하다 생각됩니다. 시즌 초 중반 3백과 4백을 혼용하는 과정에서 수비 조직력이 흐트러지는 경향이 짙었는데 수비 자원들이 출전 시간을 늘려 합을 맞추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브루바카르와 윌슨 등 센터백 자원들이 1대1 마킹해서 상대 공격수를 압도하고 윙백들까지 기민한 커버 플레이로 힘을 보탠다면 대량 실점 위험은 넘겼다 보여집니다. 상대팀 산호세는 이전 부진이 심각합니다. 리그 8경기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심지어 2무 6패로 패배율이 높습니다. 시즌 초반 선두권 경쟁을 이어갔으나 추락을 이어간 결과 지구 11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경기력조차 좋지 않고 선수단 위닝 멘탈리티까지 떨어진 상황. 승리 확률은 희박하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역시 수비 대처가 좋지 않으니 승점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앞선 무승 기간에 도합 17실점을 내줬는데 비손과 유미스 센터백 조합이 흔들리는 빈도가 잦습니다. 매우 공간 커버 플레이와 공중볼 장악 등 여러 부분서 열세를 보입니다. 심지어 이전 시즌 맞대결에서 0대5 대패를 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경기와 비교했을 때 수비 전술에 큰 변화가 없고 다시 대패를 당해도 이상한 그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격이 강한 것도 아닙니다. 무승 기간에 4득점 생산에 그쳤습니다. 코웰이 최전방에서 분전하지만 득점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며 상대가 작정하고 협력 수비를 가져갈 경우 곧바로 고전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로테이션 자원으로 출전하는 리오스는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상대 수비 실수에 따른 1득점 생산이 최대치로 예상해봅니다. 홈 인점을 앞세운 콜로라도가 이미 이전 맞대결에서 대승을 따낸 전적이 있기에 자신감을 갖고 공격적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물론 산호세가 부진 탈출을 위해 저항에 나서겠지만 투박한 공격 패턴으론 스코어 차를 뒤집는데 고전이 점쳐집니다. 콜로라도 승 오버를 예상해봅니다. 이어서 밴쿠버 대 LA 갤럭시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밴쿠버는 현재 승점 9점으로 서부지구 꼴찌. 이전 경기에선 솔트레이크에 0대4 대패를 당하며 무너졌습니다. 시즌 초부터 승점 관리에 애를 먹었고 부진을 적절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수단 위닝 멘탈리티가 상당히 떨어진 상황. 승점 3점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비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앞선 8경기 무승 기간 도합 19실점을 내줬습니다. 수비진 경쟁력이 떨어져 배후 공간을 쉽게 열어주는 경향이 강합니다. 심지어 비켈과 알렉산드레 등 중원 미드필더들이 1차 저지선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하살 골키퍼마저 기복이 심합니다. 멀티 실점 이상 허용이 유력하다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공격진 무게감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주포 화이트가 분전하지만 4경기 연속 침묵을 지키고 이외 자원의 신뢰도는 높지 않습니다. 이선과 측면 자원의 공격 하단마저 잡음을 내는 중이며 무득점에 그쳐도 전혀 이상한 그림이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팀 LA 갤럭시는 이전 라운드 댈러스를 상대로 3대1 대승. 이번 시즌 확실히 잡고 갈 팀을 상대로 승리를 따내는 빈도가 높았습니다. 현재 승점 24점으로 서부지구 3위에 올랐으며 1위 시애틀과 승점 5점 차로 가는 추격이 필요합니다. 가용 전력 100%를 다해 상대를 몰아칠 것이고 공격 기조가 꾸준히 유지됩니다. 주포 에르난데스가 2경기 연속 명단 제외됐으나 로테이션 자원인 주바크가 이전 경기에서 마수거리 골을 신고했습니다. 걸출한 피지컬을 활용해 상대 센터백과 싸워주며 제 몫을 다하며 이선과 측면 조합의 공격 가담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들의 시너지가 유지된다는 전제하 대량 득점을 노려볼 만합니다. 수비진엔 주력 자원인 윌리엄스가 징계를 끝내고 복귀, 쿨리발리 데프의 조합이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윌리엄스의 복귀로 후방 잡음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 요소입니다. 공중볼 장악과 1대1 마킹, 커버 플레이 등 여러 플레이에서 강점을 나타냅니다. 그의 활약이 선결될 경우 무실점 도전까지 허황된 목표로 비치지 않습니다. 근소 전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LA 갤럭시가 공수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데다
흐름마저 뛰어납니다. 또한 이전 일정서 다득점 승리를 반복하고 있기에 스코어 차를 넉넉히 벌릴 것으로 예상. 밴쿠버가 부진 탈출을 위해 다양한 전술을 가미해보지만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탓에 큰 성과를 거두기 힘듭니다. 완패가 점쳐지며 LA 갤럭시 승 5벌을 예상합니다. 이어서 로스앤젤레스 대 솔트레이크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이전 라운드 오스틴전에서 2대0 승리를 따내며 리그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이전 리그 4경기서 3승 1패를 거두는 등 패조의 흐름을 잇는 중입니다. 시즌 초반 주춤했지만 빠르게 정상 궤도에 들어 선두권 경쟁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번 라운드 마찬가지로 선전 가능성이 농후하며 2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따낼 정도로 후방 안정감이 선결됐습니다. 김문환이 출전 시간을 늘리며 완전히 주전급 차원으로 활약하고 있고 무릴로 세구라 센터백 조합은 커버 범위가 넓어 상대 역습에 쉬운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삼선 자원인 아투에스타마저 1차 저지선 역할을 10분 수행합니다. 무실점 달성마저 허황된 목표로 비치지 않습니다. 로시와 벨라 측면 조합은 리그 수위급 윙포워드입니다. 빠른 발을 활용해 상대 측면을 허물고 결정력까지 갖추고 있어 득점 생산에 능합니다. 최전방 자원인 시푸엔테스마저 앞서 출전한 3경기에서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등 혁혁한 공격 성과를 거두는 중입니다. 무득점에 그칠 경기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상대팀 솔트레이크는 이전 라운드 밴쿠버전에서 4대0 대승, 점유율 45대55로 밀렸으나 공격 집중도를 높여 스코어 차를 넉넉하게 벌린 것이 주요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전력을 감안해야 하는 일정입니다. 보다 공수 스쿼드 뎁스가 좋은 로스앤젤레스를 상대로 승점을 따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선 수비 대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풀백 조합이 개인기가 뛰어난 상대 윙포워드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앞서 언급한 로스앤젤레스 측면 조합 공세에 휘둘릴 위기. 게다가 올 시즌 홈 경기당 평균 1.0실점을 내준 데 반해 원정에선 그 수치가 1.3점으로 소폭 상승합니다. 클린시트 도전은 허황된 목표에 가깝습니다. 맞대결 전적마저 열세 앞선 5번의 맞대결서 1승 4패. 특히 패한 경기에선 단 1득점을 적중하는데 그쳤습니다. 대체적으로 상대 빡빡한 수비 라인을 뚫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전 일정에서도 2선의 크릴라치가 분전하지만 1선 공격진의 활약이 저조합니다. 무득점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됩니다. 전력 근소 우위와 홈 인정을 갖춘 로스앤젤레스가 확실한 측면 조합을 갖추고 있기에 승기를 잡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솔트레이크가 역습 활용으로 난전을 꾀하겠으나 상대 빡빡한 수비 라인을 공략하기엔 일선 무게감이 떨어지고 풀백 조합의 기복까지 감안하면 한층 답답한 경기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승 언더를 예상합니다. 이어서 포틀랜드 팀버스 대 FC 댈러스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포틀랜드 팀버스는 이전 라운드에서 오스틴에 1대 4대패를 기록했습니다.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크게 작용했던 경기. 이번 라운드 마찬가지로 전 포지션에서 준처급 선수들이 다수 빠집니다. 일정상 유리를 정하고 있다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낙승을 기대하긴 힘듭니다. 안정을 찾아가던 뒷문이 다시 무너졌다는 점. 352 혹은 442 포메이션 아래서 중원 수비 숫자를 다수 가져가는데 중원 자원들이 1차 저지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후방 라인의 하중이 높아집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장 강점을 보이던 풀백 조합이 배후 공간을 노출하며 뚫리는 빈도가 잦다는 점 역시 불안 요소로 꼽힙니다. 1실점 정도는 여유롭게 열어두는 편이 낫다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방 불안을 상쇄할 공격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에보비세가 분전하고 있고 투톱으로 나서고 있는 발레리 또한 활동 범위를 넓히며 다양한 옵션 활용을 가능하게 만들고 측면 자원들 또한 개인 기량이 뛰어납니다. 이들의 시너지가 그라운드에 묻어나온다는 전제하 멀티 득점 생산까지 기대해볼 만합니다. 상대팀 FC 댈러스는 이전 라운드 LA 갤럭시전에서 1대 3대패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일은 시간 후방 라인이 무너지며 위기를 반복했고 90분 내내 수세에 밀린 경기를 펼친 결과 이전 비슷한 흐름이 계속됩니다. 리그 8경기에서 1승 3무 4패로 승점 관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 마찬가지로 승점 확보의 험로가 예상됩니다. 원정 분리가 두드러지며 리그 원정 5경기 전패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특히 홈에선 경기당 평균 1.2실점을 내주는데 그쳤으나 원정에선 2.4점까지 수치가 상승. 포백의 1대1 마킹이 원활치 않는 데다 아코스타와 카렐로 투볼란치 조합의 압박 저하가 곧바로 수비 하중을 높여 멀티 실점 이상을 내줄 위기입니다. 불행 중 다행은 공격력을 일부 회복했다는 점.
앞선 3경기서 도합 5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자라가 선발과 교체를 가리지 않고 측면에서 부지런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측면 수비 기복이 큰 포틀랜드 약점을 집요하게 노릴 것이 자명합니다. 이선 차원인 페레이라가 양질의 패스 공급으로 전방에 힘을 보태어 1득점 생산은 평이한 과제로 꼽힙니다. 홈 인정과 일정상 유리를 점한 포틀랜드. 하지만 이전 일정서 대패를 내줬을 만큼 흐름의 기복이 가득하여 스코어 차를 넉넉히 벌리는 대승을 따내긴 힘듭니다. 공격력 개선을 일궈낸 댈러스가 이변을 노리지만 뒷문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필요 이상의 위기를 반복하며 무너질 공산이 높아 포틀랜드 승 오버를 예상합니다. 이외 경기 분석과 조합은 가족방 공유하니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적중만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